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렌지 플래시 오프입니다. 지난번에 ASMR 처음으로 이렇게 올려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의견이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번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책 속에 있는 모든 구절을 번역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혹은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한 구절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그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어떤 분위기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번역을 해봤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큰 줄거리 위주로 번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거기다 저는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번역이 완벽하지 않은 점은 약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뭔가 잘못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제가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의 캐서린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녀가 여자 주인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캐서린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격이라든가 캐서린의 성질은 주인공으로선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구절부터 약간 캐서린에 대한 디스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제인 오스틴이 참 대단하다 싶었다고 느낀 게 여자 주인공이 완벽하진 않지만 뭐랄까 약간 부족하지만 매력이 있어서 오히려 너무 완벽하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물론 오히려 너무 완벽한 거를 보고 싶어서 먼치킨류 소설을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독자로서 읽을 때에는 약간 인간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결점이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든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캐서린의 아버지는 성직자로 무심하거나 가난한 편이 아니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리차드라는 이름의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 만큼 수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딸들을 가두어 놓는 취미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딸들을 가두어 놓는 취미가 무슨 뭐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고딕 소설을 보면 아버지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성 캐릭터들을 성 안에다가 막 가두어 놓고 방에 가두어 놓고 지하실 다락방 이런 데다 가두어 놓는 게 고딕 소설의 큰 줄거리예요.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그거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딕 소설에선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은근슬쩍 제인 오스틴은 이 소설은 고딕 소설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언급을 넌지시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들어갔냐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고 어머니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놀랄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캐서린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새 아들을 낳았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 후에도 6명의 아이를 낳고도 계속해서 살아있었어요. 이게 왜 계속해서 살아있었냐, 이것도 아까 전에 아버지 소개할 때 가둬놓는 취미 없다랑 일맥상통하는 고딕 소설을 보면은 어머니가 애 낳다가 죽거나 살인사건이 났다든지, 그러니까 애 낳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나 누군가가 어머니를 죽이고서 성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딕 소설 안에서는. 근데 제인 오스틴이 쓴 이 소설에는 그런
죽음을 당한 여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약간씩 고딕 소설을 이 책은 고딕 소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암시를 걸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고딕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작품의 후반부를 보면 어쩌면 고딕 소설에 등장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막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든지 뭐 살인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 뭔가 가족 안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파워를 가진 사람이 폭군처럼 행사를 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작품을 해석하게 될지를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몰랜드 가문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캐서린은 마른 체구에 흑빛 피부를 지녔고 어두운 색의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좋아했고 인형놀이보다 크리켓 치기를 좋아했어요. 캐서린은 배우기 전에는 스스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종종 신경을 쓰지 않곤 하는 성격이라 바보같이 굴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3달 동안 Beggars Petition을 가르쳤는데 여동생인 셀리가 더 잘 외울 정도였죠. 완전 엄청 디스죠. 그렇다고 캐서린이 항상 멍청한 건 아니랍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소녀를 통틀어서 토끼와 친구들이라는 우화를 가장 먼저 배웠으니까요.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을 고용해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게 했지만 캐서린은 도저히 수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캐서린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선생님을 해고했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캐서린의 어머니가 막 분명히 아이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을 했는데 딸아이가 싫어하는 걸 보니까 그거를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희 딸이나 아들이 좀 더 많이 배우고 막 갈고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참으로 독특하고 놀라운 성격의 주인공이죠. 캐서린은 나쁜 마음이나 성품을 지니지 않았고 동생들에게 다정하였으며 독재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독재적이지 않았어요 라는 문구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랑 캐서린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걸 언급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살 때의 캐서린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15살의 캐서린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머리도 돌돌 말고 무도회, 사교계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여태 평범한 외모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거의 예쁘다가 아니라 거의 예뻐졌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 것은 여자애로서 참 기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소설 속 여주인공들이 책 속의 유명한 구절들을 읊는 것처럼 연습하기 위해 구절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는 힘드니까 캐서린이 거기 책에서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빼서 외우는 거예요. 막 소설 속 캐서린, 그러니까 지금 이게 18세기에 쓰여진 소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출판 소설 같은 게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설이라든지 뭐 고전 명작 같은 것들이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도, 그리고 캐서린이 이게 가난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류층?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이나 뭐 셋째 아들쯤 돼서 예전에는 첫째 아들만 거의 모든 거, 집,
토지 거의 대부분을 첫째 아들이 다 물려받았는데 캐서린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였기 때문에 캐서린은 뭐 돈 주고서 이제 책도 사서 읽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캐서린이 막 그런 로맨스 소설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여자 주인공들이 막 엄청 잘 뭔가 있어 보이게 말을 하니까 그거를 따라하고 싶어서 유명한 구절들만 외우고 있는 거죠. 플라톤 지역의 땅 대부분을 소유한 알렌 씨. 알렌 씨는 이제 이웃인데요. 부자예요. 알렌 씨는 발이 부어서 온천을 가게 되었어요. 미스 몰랜드, 캐서린입니다. 미스 몰랜드를 아끼는 알렌 씨의 부인은 캐서린을 초대했고 몰랜드 부부는 캐서린이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챕터 1은 이런 줄거리? 어느 정도 캐서린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제가 언급한 막 아버지한테 딸을 가둬놓는 취미가 없어서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배경 같은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점점 더 진짜 책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챕터 2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챕터 1보다는 좀 더 분량이 많아질 거고 해서 제가 조금은 뭐랄까 이제 지금 한 것보다는 더 간략하게 해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나 코멘트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